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보에 대한 판단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았고 정보에 대한 판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케이블 방송, 교과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얻은 것들을 통해서 유용하고 바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손쉽게 얻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정보에 대한 판단에 유용합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제 영상 하나를 보면서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각자 생각하시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보의 발달, 기술의 발달들. 정보는 단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주장에서 방금 전 주장에서는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뉴스와 인터넷 정보가 무지하기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더 발전되고 인터넷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뉴스도 엄청난 방송국이 많아졌어요. 계속 방송국도 종편방송국도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 방송국이 너나 없이 뭐 누구누구 TV로 자기 방송국을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 방송 시대가 열린 거죠. 예전에는 큰 언론 매체를 의지했는데 지금은 각자가 방송을 송출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판단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가짜 뉴스나 좋지 않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분도 있죠. 의도적으로 진짜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따지고 제대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판단에서는 뉴스의 정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뉴스 정보가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 뉴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유의할 점, 또 인터넷 정보에 대한 판단도 볼 겁니다. 인터넷 웹 정보에서 웹 정보의 권위, 그리고 정보의 작성 목적, 정보의 작성 시기, 그 편향 여부, 웹사이트 지지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 대한 판단,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는 다양합니다. 신문, 인터넷,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도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고요. 정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련의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뉴스 제공자는 특정 전문 분야에 종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다양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뉴스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연예인도 뉴스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특별히 유튜브 내지는 다른 틱톡 같은 거 여러 가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모아서 뉴스나 뭐 다양한 것들을 송출하죠. 그래서 뉴스 전달은 많은 요인에 의존하고 특히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도록 자극적으로 하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많이 클릭해서 자기들의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일종의 영리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서 목이 아플 때는 도라지 차라고 광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라지를 먹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라지를
사서 구입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광고 효과인 거죠. 또 반대로 어느 뭐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닭이나 오리가 병을 전한다 그러면 닭값과 오리값이 폭락하는 거죠. 안 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뉴스 매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을 대만 카스테라라는 곳도 뭐 안 좋다고 방송한 뒤로 대만 카스테라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대만 카스테라 빵집 하다 망했다고 지하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광고를 계속 해줌으로써 노출함으로써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뉴스가 아닌 경우 방송을 하는 경우죠. 대선 토론회도 그렇습니다. 대선 토론을 했는데 이 대선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60초 뒤에 이 순서를 진행하겠다 해서 광고가 붙습니다. 모든 게 이게 뉴스가 가장 해야 될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방송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청자들은 이 광고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비를 나도 모르게 함으로써 어느 걸 선택을 할 때 자기의 합리적 선택이보다는 광고에 의해서 세뇌되는 선택을 할 경우도 있는 거죠. 또 그게 먹히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극장에서도 요즘에는 극장을 잘 가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요. 극장에서도 10분 전에 들어가서 10분 뒤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시에 영화를 시작한다 그러면 12시 50분부터 관객들을 받아서 12시 50분에 관객을 받아서 1시 10분에 영화를 시작합니다. 1시 영화인데요. 총 20분을 광고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돈 주고 보는데 또 영화를 보기 전에 광고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해요. 저 차 타고 싶다. 저 옷 입고 싶다. 저 화장품 쓰고 싶다. 저런 거 쓰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광고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TV를 많이 접촉하면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죠. 지금 인터넷 핸드폰에서도 기사를 보면 광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뭐 대형 방송국, 대형 신문사들은 더 광고를 많이 붙이죠. 광고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거의 휴대폰이 득세하지 않을까, 거의 6.6%라는데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의 핸드폰을 손에 갖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이죠 거의.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접속하는 겁니다. 카카오톡도 광고, 페이스북에도 광고, 뭐 모든 게 광고죠.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편집자와 기자가 이 광고주, 시청자, 독자, 주주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편집자와 기자는 특별히 광고주, 대기업들의 광고주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쓰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 시청자들, 그런 사람들, 그분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는 거죠. 주주들이나 공격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겁니다. 정보 제공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겠죠. 또 정보 제공자에게 불리한 뉴스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지난번 16대 대통령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이 뉴스에서 말합니다. 시계를 논두렁어리에 버렸다. 봉화마을. 그러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면 논두렁에 버렸겠지. 버렸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겠지. 이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곡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을 보도하는 건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버린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방송하는 분이 알 수 있을지, 그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뇌물로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 정보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 겉으로 나타난 정보만을 이용해서 수동적인 보고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말을 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받아 쓴 것뿐이다. 검증하지도 않고 올려버리는 거죠. 또 여러 이유로 어떤 정보의 특정 부분이나 측면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부각시키고 어떤 뉴스는 은폐시키는 거죠. 아예 말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 특정 정보를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SBS에서 논두렁 시계, 그리고 MBC에서도 JTBC도 계속 내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안은 아예 어느 방송국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이
대통령께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끝내 눈물을. 근데 표정 사진에서는 애써 웃음만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렸죠. 근데 웃어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우는 건 또 보이지 않고, 이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셨죠. 배현진 아나운서 저기 당선되셔서 MBC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국회의원 나오셔서 보궐에서 떨어지시고 이번에 당선되셨죠. 물론 다른 MBC 아나운서, 아니 KBS 아나운서였나요?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아, 근데 그분도 당선되셨어요. 아나운서 두 분이 당선이 되셨네요. 잘 이 국회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애써 웃음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떤 분을 매장시키는 거, 내지는 흠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뉴스를 좋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이걸 보면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 분들의 기자들 내지는 뉴스에서 보내는 것을 보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냥 있는 사실대로만 판단하게 되면 왜곡된 보도를 진짜로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일부러 왜곡해서 보내는 보도를 진짜로 믿기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는 거죠. 뉴스에서 갤럭시 S8515 개통식에서 쫙 줄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뉴스에서 해야 될 방송은 아닌데 광고를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뉴스에서까지 광고를 해주고 어떤 대기업들을 광고해주는데, 특별히 뉴스에 어떤 기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9시 뉴스를 알립니다. 그래서 띠 하면서도 어떤 모 회사 로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뉴스 정보에서 받아들일 때 유의할 점입니다. 뉴스 정보가 과연 믿을만 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판단해야 됩니다. 또 뉴스 정보가 왜곡된 것이 아닌지를, 어떤 것은 너무 부각시키고 어떤 것은 은폐하고 이런 것이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기자를 쓴 기자 내지는 제공자, 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가. 소설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기자가 소설을 쓴다고 하면서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빠진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더해진 내용이 있진 않나, 빠진 내용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된 거, 선택적으로 강조한 게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큰 대기업 뉴스, 대기업 방송국이죠. 대방송국, 뭐 예를 들면 KBS, MBC, SBS, JTBC, 그리고 뭐 채널 A, 조선, TV조선, 이 모든 걸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방송이 편향됐다고 그러면 유튜브까지 찾아보고, 또 유튜브도 편향된 것만 보면 안 되겠죠.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방송하는 언론의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비판적 사고 내지는 논리적 사고를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뉴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하나만 뉴스를 봐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니까요. 그래서 JTBC 손석희 사장님이 계실 때 이런 뉴스를 냈어요. 사실 JTBC도 종편인데 어쨌든 진실을 오염시키는 그들의 가짜 뉴스. 근데 사실 여기 이분도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않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마치 JTBC는 가짜 뉴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언론이 보도한 촛불 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다. 남북 전쟁도 남침이고 5.18도 북한의 지령 간첩이 내려왔고 세월호도 북한의 지령이었다. 이렇게 막 계속 거짓 뉴스를 보도합니다. 또 JTBC 사니까 JTBC가 마치 진짜 뉴스만을 보내는 것처럼 하기도 하죠. 사실 JTBC가 뉴스룸이 굉장히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MBC, KBS, SBS보다 뉴스를 JTBC 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런 건 어떤 현상일까? 여러분들이 촘촘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건 누군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 말이 근거가 있는지, 또 믿을만한지, 전문가인지, 아니면 소설이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언론 개혁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TV를 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속에서 인터넷 웹 정보를 보게 됩니다. 웹 정보에 권위 있는 거. 예를 들면 다음으로 가겠죠. 내지는 네이버, 구글, 또 뭐 각자 아시는 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다음을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이버를 또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사건을 본 것처럼 네이버의 댓글 조작 사건 내지는 뭐 등등등등. 그래서 큰 언론사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왜곡을 일으키면 그게 진짜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이 왜곡 안 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왜곡된 정보를 주니까 이 독자 내지는 소비자들이 이걸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 누가 그 문서를 작성했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기자가 썼는지, 어느 신문사에서 썼는지, 어떤 웹 정보 관련된 사람이 썼는지, 그 정보 작성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고 이름도 가짜고, 예를 들면 A 모 씨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잘 찾아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보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메일 주소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떳떳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잘못된 그 기사 같은 걸 정정할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런 정보자에 대한 작성자의 정보가 없다. 그럼 조금 더 그런 글을 그런 기사를 내지는 그런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셔야겠죠. 또 하나 웹사이트가 누구 어떤 단체가 지원하는 건지 살펴야겠죠. 그래야만이 정보에 대한 판단, 웹 정보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성 목적 왜 썼을까 이걸 이 정보를 정말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쓴 건가 아니면 거짓 정보를 하기 위해 쓴 건가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됩니다. 웹 정보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작성됩니다. 웹 페이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작성자가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도 과연 믿을만한지 따져봐야 되는데 웹 문서도 따져봐야 됩니다. 뉴스도 왜곡되는 것처럼 웹 정보도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차 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빠진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거 똑같이 웹 정보에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그것을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쓴 거 아닌지 혹시 기사가 거의 낚시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목은 굉장히 선정적인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광고가 붙어 있는 거 또 오락을 위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셔야 되는 거죠. 작성자 정보 신상 정보도 파악해야 됩니다. 웹 정보의 권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 목적이 왜 써졌는지를 살펴봐야 되신 거죠. 웹 정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작성되기 때문에 웹 정보의 목적이 무엇인지 작성자가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고를 낚시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웹 정보의 작성 시기 옛날에 썼던 글들을 마치 최근에 그린 것처럼 퍼나를 수도 있거든요. 다시 리트윗 할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즘 어떤 종류의 논의더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주 아주 쉬운 편입니다. 웹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개선돼야 되는 거죠.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과학과 이 정보가 최신의 것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신의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그냥 보는 거니까 날짜 같은 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냥 기사만 보는 거지. 다른 사이트의 정보와 비교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 경제에 대한 정보는 아주 빠르게 유포됩니다. 그러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비교적으로 천천히 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오래된 정보라고 해서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전은 좋은 거니까요. 오래돼서 고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전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좋은 거니까 항상 잘못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 기사가 지금 리트윗해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 기사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올릴 때 일부러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기사를 받아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웹 정보의 편향된 여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이때 올렸을까? 정보 작성자의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썼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보 작성자가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한 가지 사항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서의 인용이나 인용 자료가 정확한가를 봐야 되겠죠. 다 가짜 뉴스를 인용하면서 어디 어디 뉴스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디 어디 뉴스가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근거로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할 때 시청자나 독자가 헷갈리는 거죠.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헷갈립니다. 그럼 믿어버리고 가짜 뉴스를요. 정확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독자나 시청자, 소비자가 이거까지 따져보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발을 샀는데 이 신발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진짜를 팔아야죠, 당연히. 어떤 이 메이커를 파는 업체에서.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인터넷 정보와 뉴스 정보는 일단 이렇게 신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질 수가 없고 또 당장에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악효과가요. 안 좋은 효과가. 신발은 가짜고 그러면 금방 태가 나지 않습니까? 짝퉁 이런 것들은 금방 표현하고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발이 들어가는데 뉴스나 인터넷 정보에서 가짜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발이 잘 안 돼. 물론 댓글이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더 많이 이 클릭하도록 하는 편향된 정보가 있죠. 편향된 정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향된 것, 그런 편향된 언론사나 편향된 웹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유튜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TV 여러 가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웹사이트의 지지도 정도입니다. 지지 정도. 개설 시기가 최근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고 있다면 대체로 좋은 사이트로 평가받으시겠죠. 최근이 아니고 계속 수정 보완되는 거. 그리고 오류 난 것들에 대해서 오류라고 말해주고 수정하고 정정하고 이래야겠죠. 완벽한 사실을 팩트대로 전하는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도 오타를 막 이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수정 보완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정보 작성자는 자신이 사용할 정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링크된 페이지나 인용 사이트를 항상 살펴봐야 되겠죠. 이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영상 방금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가 들어오고요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PPT는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그런 게 없는데 요즘에는 저작권 이렇게 인용한 것들 인용한 사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방금 업데이트했는데 이 소녀시대와 이승훈 이 두 분 영상을 틀었더니 저작권 침해라고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삭제하든 아니면 편집을 하든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편집하거나 삭제는 하진 않고요. 다음에 뭐 몇 년 뒤에나 그것을 편집하거나 삭제해야겠죠. 그분들의 저작권이니까요.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링크된 페이지나 인용된 사이트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저작권 보호법이 있습니다. 남의 걸 갖다가 막 쓰면 안 됩니다. 뭐 책 같은 것도 막 복사하거나 그러면 다 책 뒤에 써져 있어요. 이 책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겠다. 근데 그것은 이제 사적인 이야기고요. 만약 웹사이트에 그런 형태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다면 그 정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과 정보 판단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편향되어 있지 않나.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게 리플렉션 성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뉴스 정보에 대한 판단이 뉴스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 수동적 보고를 할 때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편집자나 기자가 정보의 특정 부분이나 측면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또 어떤 측면만 너무 부각으로 다뤘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편집자나 기자가 편집을 통해 뉴스에서 강조의 비중을 달리할 때, 논두렁시계는 계속 강조하고요.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도 계속 강조하거나, 어떤 기사는 아예 안 다루거나 그런 거 잘 살펴봐야 되고요. 뉴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유의할 점, 기사가 여러분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 사실과 충돌하지 않는지 사실과 충돌하는지를 고려해봐야 되고요.
기사가 왜곡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정보원을 잘 살펴봐야겠죠. 어떤 정보원이 이 기사의 내용을 제공했는지, 또 빠진 정보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대안적 뉴스 정보원을 살펴봐야겠죠. 대안적 뉴스, 요즘에는 그런 대안 뉴스 유튜브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도록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개혁된, 더 발전된 사회 언론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사람들, 지성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뉴스 정보와 또 그 전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 정보에 대한 판단, 웹 정보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웹 정보 작성의 목적, 웹 정보 작성 시기, 웹 정보의 편향 여부와 웹사이트의 지지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론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때문에 언론이 언론답게 하겠죠. 또 인터넷은 가짜 뉴스를 다 걸러내주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장과 정보를 넘쳐나는 홍수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보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출처가 어딘지를 따져보는,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이 올바로 기사를 쓰시겠고, 또 언론인들이 우리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초리 때문에,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와 이 불꽃 같은 이 청력을 조심해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과 정보 판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장 신뢰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여러분 경험과 배경 지식을 더 늘리면 이런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시대가 좀 더 소멸되지 않을까, 소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시면서 방금 우리가 학습하였던 것들을 토대로 잘 판단하시고 좋은 정보, 가짜 정보들은 걸러내주시고 좋은 정보들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